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보통은 직업이나 소속 같은 걸로 이야기하죠. 오늘은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또 그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을 설명하던 그 모든 직함, 명함, 타이틀이 싹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좀 훅 들어오는 질문인가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회사에서 무려 30년을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평생 암흑의 회사 부장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 명함이 없어지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진 거죠. 정말 이제 직업이라는 게 우리 정체성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이야기죠. 네, 방금 그 이야기처럼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정체성 카드 같은 거에 기대서 살아가요. 명함에 적힌 직함처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무심코 내 정체성이라고 믿고 있는 그 카드들이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대는 닷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죠. 내 직업, 내가 나온 학교, 우리 집안, 그리고 내가 누구랑 하는지 같은 관계들, 또 내가 가진 것들, 이런 외부적인 걸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내 삶을 꽉 붙잡아주는 든든한 닷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닷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한 명을 만나볼게요. 바로 아브람이란 사람인데요. 나이가 75살이요. 이 아브람의 정체성은요, 정말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어요.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 끈끈한 가족과 친척들, 물려받을 유산까지 모든 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 하란에 사는 아브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안정의 정점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삶, 그의 정체성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이 구절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냥 이사 좀 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존재 자체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였어요. 이 명령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기가 막혀요. 첫째, 고향을 떠나라. 이건 뭐예요? 내 안전지대를 포기하라는 거죠. 둘째, 친척을 떠나라. 이건 평생 의지해온 내 인간 관계를 다 끊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바로 데라의 아들이라는 그의 정체성, 그 근본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머무르면 안정, 가족, 익숙한 정체성, 모든 게 확실하죠. 반대로 떠나면 위험, 고립, 알 수 없는 미래, 온통 불확실한 것뿐이에요. 와, 이 엄청난 갈등 앞에서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떠나는 쪽을 선택하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익숙한 이정표 하나 없이 이 낯선 여정을 떠나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목적지를 딱 정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그냥 따라와, 이거거든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안내하겠다는 약속 하나만 덜렁 준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칙 세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안내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거죠. 둘째, 과정이 곧 목적지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걸음 앞에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결국 안내자와의 관계, 그 신뢰가 전부라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났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그저 인도하심을 믿고서요. 진짜 어려운 건요. 내가 세워둔 완벽한 계획, 내 똑똑한 머리를 내려놓고 그 보이지 않는 안내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여정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냥 복을 받는 사람에서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전에 그는 누구였죠? 데라의 아들, 아브람. 과거와 혈통, 땅에 묶여있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을 통과한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죠.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과 목적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겁니다.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를 정해야 하는 건 뭘 가졌냐, 어디 사냐, 누굴 아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떠나보냈잖아요. 이제 그를 정해야 하는 단 하나는 바로 그가 따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옮겨온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명함에 찍힌 직함이나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명함, 여러분의 타이틀, 그 모든 걸 다 떼어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이끌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